자기 주도하에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신경을 쓰지 않아도 팔려요. 처음에는 신경 써야 되지만 자리를 닫게 되면 손님이 알아서 오고요. 8일, 17일 똑같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무진상 반품 있겠죠. 많을 수 있어요. 반품이 많으면 이유가 있거든요. 외롭다. 혼자 하면 외로워요. 같이 하면 안 외로워요. 방향을 못 잡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광고부터 배워야 되냐?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부산에 해가 떠올랐다. 여기가 어디시죠? 광안리 해수욕장인데 이상하다. 바람도 별로 안 불고 해도 따뜻하고 갈매기들도 아직 다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안 춥네 아직. 런닝하는 사람도 있고. 잘 나옵니까? 부산의 일기를 들으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좋은 성과도 카페에 최근에 공유를 해주셔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도 잘하고 계신지 확인도 할 겸 잘하셨으면 그에 맞는 솔루션? 고생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러 온 거고,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그거에 대해 또 피드백도 좀 드리려고 컨설팅 차원에서 또 내려왔네요. 그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기 때문에.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일은 안 하세요? 이것 또한 일이죠. 쿠팡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뭔가를 꼭 해야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어제 오늘 중학생분들을 만나느라 심프로랑 계속 이동을 하면서 쿠팡에 대한 신경을 많이 못 쓰지만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한 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판매량 그래프만 모바일로 볼 수 있어요. 뭐 가능하죠. 오늘이 20일인데 19일, 18일, 17일 똑같다. 어제 일을 안 하셨나요? 일을 했죠. 다른 일을 했죠. 다른 일. 어제는 뭐 사관학교 관련된 일을 했고. 저렇게 팔린다는 거죠? 하루에 막 그쵸. 신경을 쓰지 않아도 팔려요. 처음에는 신경 써야 되지만 나중에 이게 뭐 자리를 잡는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자리를 닫게 되면 손님이 알아서 오고요. 알아서 사서 알아서 결제해서 알아서 나갑니다. 무인 매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박이다. 몇 년 차 하셨죠? 쿠팡은 2년. 쿠팡 2년. 쇼핑몰 같은 거, 이커머스. 이제 오는 차 좀 있으면. 개인 사업. 예.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직원이. 제가 직원이에요. 셀프 직원. 솔직하게 장단점이 좀 궁금해가지고. 쇼핑몰 4년차 개인 사업자의 솔직한 장단점. 저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 자유로워서 한가하게 아침 헬스장 간다. 맞는 말이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죠. 규제가 아예 없으니까 여유 있게 헬스장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가세요? 저는 안 가요. 저는 여유있게 잠을 더 잡니다. 대신 아침에 알람을 안 맞춰요. 일단은 안 맞추고 푹 자고 그냥 눈 떠지는 대로 씻고 출근해서 일 보고, 배고프면 밥 먹고, 안 고프면 안 먹고. 너무 좋죠. 운동하는 거. 두 번째는 매일 애기 등 하교를 시켜줄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하죠. 저는 이제 아기가 없지만 쪼꼬라고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등하교를 시켜요. VIP예요. VIP. 하루도 안 빼고 와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적인 그런 게 있네요. 몇 시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 스스로 그냥 지켜서 가는 것 뿐이지, 내가 사장이고 내가 직원인데 아무도 제어하거나 명령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주도하에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통제를 잘 하지 못하면 아무도 끌고 가거나 뭐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이제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누적되고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잠깐은 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뱃살 깎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내가 그렇게 자고 있고 노는 동안에 나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 일하는 시간에는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쉬고, 그 정도는 최소한 지켜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쿠팡으로 비유하자면 소싱이겠죠. 1번 소싱,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거, 돈 될 만한 상품을 찾아서 도전해 보는 거, 그걸 계속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상품 유지 및 보수. 잘 팔린다고 넉놓고 있으면 한 달 뒤에 보면 잘 안 팔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경쟁사들이 치고 오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변화에 신경을 쓰고, 그들이 변화하면 나도 변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계속 봐줘야 돼요. 두 개를 메인으로 항상 해야 한다. 계속 본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기만 해서 달라지는 건 없죠. 봤으면 본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직접 변화를 줘야 결과가 있는 거지, 바꾸는 게 없다면 똑같겠죠, 결과는. 상세 페이지 바꾸고 그런. 그쵸. 썸네일도 바꿔볼 수 있고, 상세 페이지 순서를 바꿔볼 수도 있고요, 판매 가격을 바꿔볼 수도 있고요. 광고 쪽을 손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싶으면 바꿔봐야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바꿔볼 수 있고요. 다른 곳에 더 팔 데는 없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파나를 볼 수도 있고요. 할 게 많아요, 사실. 가설을 세우고 계속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렇죠. 잘된 판매자들을 보고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어서 나한테 적용해보는 거죠. 빨간 날에 택배가 없어서 쉴 수 있다? 보통 택배가 공휴일에 영업을 안 하니까 택배를 안 보내면 택배 쌀 일이 없으니까 쿠팡한테는 통용되지 않는 얘기긴 해요. 왜냐면 쿠팡은 공휴일이 원래 없어요. 1년 내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평일에도 여행 가능? 가능. 네, 낮술 가능? 가능. 낮술 하세요? 불가능. 가능은 한데 안 먹어요. 가능한데 안 먹는 거랑 불가능한데 안 먹는 거랑은 달라요. 누가 이렇게 통제하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데 해 이러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건강검진 같은 거 받을 때 전날 뭐 먹지 말라 하잖아요. 밥 먹지 말고 물만 먹어라. 왜 그날 저녁에 항상 치킨이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미치겠어. 음식 냄새만 맡으면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 아 그런 거구나. 했는데 안 하는 것과 그렇죠. 월급쟁이 때보다 스트레스가 적다. 그건 모르겠네. 월급쟁이를 일단 뭐 잘 안 해보긴 했는데 돈적으로 많이 벌어서 적다는 거면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외에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근데 그거는? 저는 덜 받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하는 거 그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 받는 게 맞고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가 아예 없냐? 또 이건 아니고. 어떤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사실 매출이죠. 제일 큰 거는 가장 처음에 일어났을 때 확인하는 게 매출이고 중간중간도 그렇지만 자기 전까지도 계속 확인하는 게 일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매출이 좋은 날에는 스트레스가 좀 덜 하다거나 갑자기 뭔가 다른 이슈로 인해서 매출이 적을 때는 스트레스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완해야지 하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죠. 돈 많이 번 날은 내가 그냥 맑아. 만약에 안 벌리면 담배 연기가 많이 나와. 매입 적은 달에는 순수익 몇천 찍는다. 이해는 되는데 돈을 적게 써서 물건을 덜 사오면 상대적으로 그전 달에 비해 매입이 적으니까 이익이 많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매입이 적고 매출은 똑같으면 당연히 이익은 크겠죠. 근데 매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매입이 적다는 거는 덜 팔렸으니까 덜 사온 거고 이번 달에는 수익이 뭐 많을지언정 그 다음 달에는 수익이 줄겠죠. 왜냐 내가 적게 사왔는데 어떻게 많이 팔아.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돈을 덜 번 거예요. 매입은 계속 더 많아져야죠.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쓰는 거겠죠. 물건을 잘 팔리니까 많이 사온 거예요. 수익이 없겠죠. 왜냐면 번 돈을 다 물건 사는데 썼는데 근데 번 돈으로 사온 물건이 다음 달에 또 다 팔려. 또 다다음 달에 다 팔려. 회수하는 기간이 늦어질 뿐이지 금액 자체는 훨씬 크겠죠 그게. 그러면 번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면 잘 될수록 재투자를 하는 거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 돈 먹고 돈 먹기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물건만 사오면 팔리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니 어느 누가 돈을 안 쓸까요? 투자를 누가 안 할까요? 매대 물건을 채워만 넣으면 알아서 계속 집어가는데 이걸 안 채우고 있을 사람이 있나? 그렇게 가져가게끔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수익금 관리 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것도 단점인가요? 단점이 아니라 세금은 원래 버는 거에서 내는 거예요. 번 돈을 부풀릴 수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세금을 뭐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원래 없어요. 안 벌었는데 내는 경우는 없고요. 벌었는데 더 내는 경우는 없어요. 번 만큼 내는 거라서 관리를 못하면 더 낸다? 절세를 얘기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절세는 말 그대로 내가 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서 더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줄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저도 이번에 또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지만 내기 싫죠. 아깝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진짜 벌어서 청구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사실. 무지성 반품이 많다. 무지성 반품 있겠죠. 많을 수 있어요. 단점이라고는 모르겠어요. 반품이 많으면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반품 이유가 있어요. 내 상품이 별로여서 품질이 안 좋아서 그건 누구 탓이죠? 그거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확인 안 하고 팔았으니까 반품이 당연하게 들어오는 거고 나였어도 반품을 할 만한 상품일 텐데 그런 걸 팔아서 반품이 들어온 게 왜 단점이지? 그럼 그걸 보완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쿠팡의 플랫폼 특성상 반품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니까 그냥 다 똑같은 조건인 거 아닌가? 근데 누구는 그럼에도 돈을 벌고 누구는 그럼에도 포기를 하고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반품률이 5% 이하입니다. 저는 3%입니다. 넌 10%잖아. 반품률 줄이는 데도 조금 팁을 주시거나 하시나요? 수강생분들한테. 나름의 팁도 드리고 있고 가족한테 줄 수 없을 정도의 상품을 파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친척이 누가 사준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보냈다. 그 정도의 품질이면 진짜 팔면 안 되죠. 어느 누가 받아서 그거를 사용을 하겠어요. 내 상품이랑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저는 제가 파는 거 다 지인들 다 주거든요. 다 줘도 칭찬이 오지 욕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냥 뭐 별로다 이럴 수는 있죠. 개인의 호불호가 있으니까. 근데 와 어떻게 이런 걸 파냐? 한 번도 저는 그런 거 팔아본 적도 없어요. 친구 가족들이 공짜로 알려달라고 한다도 단점이 있는데 잘 되면 뭐 다 원래 파리는 꼬이는 거고 원래 알려달라 하는 거지. 가족이 알려달라 할 수도 있지. 친구가 알려달라 할 수도 있지. 같이 먹고 살면 좋지 왜. 외롭다.
혼자 하면 외로워요. 같이 하면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전. 근데 집에 가면 외로워요. 그래서 집에 못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서 좀 덜 외로워요. 이상적으로 외로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 생각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일반인들이 공감을 해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셀럽끼리는 그런 얘기가 통하니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외로움이라고 그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왔고 그 외로움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해소하러 가보실까요? C. 시간이 남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막상 또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긴 해요. 자유도가 있는 만큼 다 해보긴 해서 지금은 딱히 뭐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뭘 하진 또 않아서 모르겠네. 저도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건가. 전에 그래도 못 해봤던 걸 다 해봤으니까 미련이 없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러게. 나 자유롭게 사는 편이지? 정말 자유롭죠. 아 그래? 정말. 아 그래? 자연인이죠. 아 그래? 자연인이라고? 진짜 내추럴하고. 아, 근데 그건 또 있어. 내 위에 형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사실 자유로운 건 맞네요. 눈치를 아예 안 보니까 저는. 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 뭐라는 거야. 장난이고 아. 되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편하게 팬티를 안 입고 오든 그 뭐 알아서 해라. 옷을 벗고 일을 하든 상관없다. 돈만 벌면 된다. 먹을 거 먹으면서 하든 니들 알아서 하는 거다. 만끽하면 뭐 별거 없다. 아니 뭐 좋긴 하다. 좋으나 잠깐이지 계속 한다고 해서 계속 좋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다. 역시 자유는 통제에서 잠깐씩 해방될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방향을 못 잡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광고부터 배워야 되냐?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나중 일인 거고 뭘 팔지? 어떻게 소싱해야 되지? 소싱의 기준은 뭐지? 를 배우는 거고 쿠팡을 하기 위한 이게 순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겠죠. 그 시행착오를 저는 줄여드리는 사람일 뿐인 거고 제 경험을 토대로 소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앞으로의 과정들을 겪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물건을 팔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싱을 할 때 저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거고 또 대표님들은 이런 배운 기준들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소싱할 아이템을 찾자. 소싱이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무슨 물건을 가져오느냐에서부터 사실 얼마만큼의 판매량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량 또는 뭐 최대 매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싱의 그런 뭐 이론들 그리고 진짜 어떻게 소싱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보여도 드립니다. 저희만의 그런 시트도 있죠. 마진율은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드리고 또 가장 이제 강력한 게 사실 그 우리만의 엄청난 기술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저희만의 무기가 있죠. 적을 확실히 안다는 거는 저 친구가 지금 몇 개를 팔고 있고 몇 개를 들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저 친구의 상황은 지금 어떻고 이걸 유추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아마 이 무기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무기가 있으면 사실 소싱할 때 굉장히 좋고 나중에 판매를 이어나갈 때도 굉장히 좋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좋고 다 활용할 수 있죠. 사실 1주차 때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해 드리지만 그만큼 또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론들을 집 가서 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2주차가 되기 전까지. 내가 팔려는 그런 상품들 검색하고 모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정을 하려면 또 결정을 할 만한 그런 기준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알려드려서 결정까지 해오라고 해버리면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최대한 많이 내가 팔 상품들을 보고 수집을 해온다가 1주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1주차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버거운 거 아니야? 그럼 뭐 돈 편하게 천천히 느리게 버시려고 고가의 비용을 내면서 여기 오신 걸까요? 라고 이제 저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빡세 봐야 힘들어 봐야 그 꼴랑 2달인데 그 2달만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진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건데 그 2달 몇 주가 힘들어서 그게 두렵다? 고민된다? 전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잘 날까 두려운데요. 저는 투잡이니까 못 따라가지 않을까요? 평생 그냥 그럼 직장을 다니시면 돼요. 진짜 이제 마인드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기만의 사실 뭔가 고집 또는 이제 고정관념 이런 게 다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끝까지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갖고 가시면 드리는 말씀 또는 조언 같은 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또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알려드려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지 쿠팡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이런
이런 부분이 탑재가 마인드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인드를 흡수해서 그렇게 행동하셔라, 2달간만큼은 그렇게 하셔라, 또는 사실 2달이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하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거를 뭐 간단하게 사실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2주차 때는 수집을 해왔겠죠. 그래서 2주차에는 1주차에 해온 내용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품을 선정할 수 있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만의 또 그런 내용들이 강의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정을 하기 위한 또 조건들, 뭐 상품만 골랐다고 해서 또 선정을 하냐, 그게 아니죠. 이제 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격을 이제 협상하고 깎는 것 뿐만이 아니라 원가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원가를 줄이기 위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원가를 낮출 겁니다 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원가를 그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1주차에 생각했던 것과 2주차 때 생각했던 것의 마진이라든지 판매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품이 더 될 것 같다, 된다, 이런 확신도 오지만, 반대로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 과정 속에서 좀 더 간추려내는 거죠. 그리고 2주차 1대1 컨설팅 시간 때 아무래도 이 1주차 때 가져왔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보여주시곤 하거든요. 그럼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견해들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이중 필터링이 되는 거라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당연히 배제를 하게 되고, 이건 정말 하면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피드백들이 나오니까 대표님들이 상품을 선정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이제 1688에 대해서 낯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를 그냥 쉽게 갖고 노는 법,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언어가 중국어로 되어 있을 뿐인 거고 사용해보지 않았으니까 낯설 뿐이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습도 직접 보여드리곤 하니까 간단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2주차는 뭐 간략하게 마무리가 된다. 3주차는 이제 이 제품을 선정을 했겠죠. 2주차 때 선정을 했으면 이제 본품을 발주하기 전에 저는 항상 샘플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샘플링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 샘플은 또 몇 개를 시켜야 되냐, 또는 뭐 이 판매자의 지금 히스토리가 이런데 뭐 어떻게 샘플을 시키는 게 좋겠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와요.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또 드리고 샘플을 발주를 하게 되고,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저만의 또 치트키가 나가죠. 아시겠지만 상세 페이지 일단 저는 제가 직접 안 만들고 외주를 맡긴다고 했는데, 제가 쓰는 그 외주는 개인 디자이너 분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고퀄리티를 뽑아내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분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각자 이제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있죠. 상품 등록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미리 배웁니다.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그런 상품명과 태그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주 오는 게 사실 알고는 왔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그리고 개인 일정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4주와 6주는 본품 샘플과 본품을 발주하고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해서 사실 강의 내용을 배운다고 한들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5주와 7주로 함축을 하고, 이때는 여기에 굳이 이제 오지 않으셔도 집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좀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따로 뺐어요. 4주차 때는 샘플 준비 기간이니까 샘플이 막 오고 있을 거예요. 왔을 때 이제 비교 분석 같은 거를 하는 법들도 뭐 3주차 때 당연히 다 알려드릴 거예요. 경쟁사의 상품들도 다 시킬 거고. 그러면 이제 5주차 때는 샘플이 다 와 있어야 되거든요. 5주차 강의를 들으러 올 때는 샘플이 와 있을 겁니다. 이미 비교가 끝났을 거예요. 그럼 본품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본품 발주도 물론 들어갈 거고, 본품 발주를 하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본품 발주를 하면 본품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뭐 6주, 7주, 8주에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지, 입고 같은 것도 사실 전략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물건을 등록되는 그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전환율과 이 노출 순위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리뷰의 중요성, 리뷰는 뭐 몇 개를 달아야 적당한 거고, 어떻게 달아야 되는 거고, 어느 방법으로 달아야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광고에 대한 얘기도 5주차 때 들어갈 겁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만의 광고 데이터를 오픈을 합니다. 실제로 광고 데이터 실제로 오픈하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야 이런 미친 전환율과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광고비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거의 한 10억 정도 쓸 것 같아요. 2년 정도 하면서 10억 정도 썼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물건이 이제 본품이 오면 판매량을 확 올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6주차 때는 또 이제 본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본품이 슬슬 발주 및 오고 있을 거예요. 이때는 본품을 기다리시면서 입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7주차 때 와서는 이제 슬슬 본품도 도착을 하고 입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7주차에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까지는 배웠으니 이제 방어하는 전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방어해야 되는지, 제가 실제로 겪은 이제 10가지 정도의 정지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방어하면 된다, 이런 걸 알고 하셔야 된다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고, 또 제가 네이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 있는 상품을 네이버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네이버에서도 꿀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상위로 갈 수 있는 또 네이버만의 방법도 있어서 그 내용도 잠깐 담아봤고, 물건을 계속 팔다 보면 인증 상품 또는 뭐 식검 상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거고, 판매를 하기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성벽을 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입장벽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식검 영역, 식품검사의 줄임말이 식검 영역인데, 요거를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빠르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또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인증 비용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보통 몇백만 원씩 내고 하는데, 그거를 또 저만의 방법으로 되게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그 또 꿀팁이랑 또 세무적인 것까지 또 다루게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뭐 깊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세금 지식은 알고 있어야 내가 나중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내용들 설명하면서 또 특별 혜택도 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8주차가 순수익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목표로 오신 분들이 결국에 저처럼 뭐 1억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또 마음가짐과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리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제가 리셀 출신이니까 어쨌든 또 이 쿠팡을 하시면서 시간이 좀 뜨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상품을 한두 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하고 또 판매하면서 잉여 시간들이 좀 존재하는데, 그때 또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그 짤막한 시간에 뭐 월 몇백만 원 정도는 또 벌 수 있는 그런 또 사업 기밀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저희 또 그거 하죠. 식사 자리. 강사랑 수강생이 아닌 이제 진짜 사람 대 사람 또는 대표 대 대표로서의 그런 자리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도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 8주 과정이 완료가 되고, 실제로 그래서 판매를 하면서 데이터가 나오는 사례들도 8주 정도가 되면 생기고요. 또는 판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가서도.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결과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짧으면 짧을수록 실패 확률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은 강의 4주만 하고 월 매출 몇 억 나오고 했다고 막 후기글도 나오고 하는데요. 있을 수 있겠지만 10,000명 중에 1명 나오는 케이스지 않을까? 또는 기존에 사업을 했던 분이라면 그 내용을 듣고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바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고 당연히 걸리는 과정인 거다. 근데 2달, 3달만 해서 사실 순수익 몇백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죠? 더군다나 들어가는 돈도 오프라인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뭐 10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그런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반응이 굉장히 빠른 플랫폼입니다. 매출을 내는 거는 굉장히 빨리 낼 수 있지만 그 전에 필요한 그런 준비 과정들, 내가 알아야 하는 기본기들은 최소한 2달은 알고 가자입니다. 상품을 소싱해서 등록을 하고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팔아야 되고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걱정돼야 되는 건 어떻게 막아야 되고 돈을 벌면 얼마를 내는 건지 나중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홀로 서야 되는 건지 전반적인 과정을 담다 보니 이게 거의 8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사실 8주도 짧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수강생분들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떤 분이 강의의 단점이 뭐냐고 하셨을 때 강의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만큼 8주가 시간이 또 이게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다는 거겠죠. 집중도 하셨고. 저 말고도 많은 강의가 있지만 4주라는 시간 동안 뭔가를 배워서 적용한다기에는 사실 너무 짧고, 그 하루에 2-3시간, 3-4시간 배워서 이 사업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내가 따라간다, 이걸 적용시킨다, 굉장히 저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잘 나오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강의는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함께 가는 강의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좀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이 강의비를 무조건 뽑는다, 쿠팡으로 무조건 뽑아낸다. 그게 누구는 한 달 만에, 누구는 뭐 6개월 만에 일 수 있겠지만 못 뽑아낼 수 있을까? 못 뽑아낼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기는 해요. 내가 안 한 거. 내가 들은 대로 안 한 거, 또는 바빠서 안 한 거 말고는 안 될 수가 없다. 지금도 일기분들 이제 좋은 소식들 간간히 들려주고 계신데, 수료가 된 지 사실 뭐 이제 2주도 안 됐죠. 예, 이제 뭐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좋은 소식 앞으로 계속 연락 주시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또 인터뷰 영상으로 담아서 실제로 돈이 된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싶어요.